걸그룹 노래와 춤을 강요하면서 엉덩이를 좀 더 흔들어봐. 이렇게 말하고 50대 경찰들을 접대하는 룸살롱에 부른 다음 누가 이 자리에 먼저 오는지 100만원 내기를 하고 노래방에서 회식 중 갑자기 블라우스 가슴팍에 만원짜리 한 장 꽂아넣기. 그리고 한밤중에 문자를 보냅니다. 사랑해, 영원히. 이 이야기는 어느 드라마에 나왔던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 한 언론사의 선배 기자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여성 후배 기자 다수에게 선사한 수치심입니다. 이 기자는 캡이라고 불리는 사회부 사건팀의 팀장이었습니다. 작년 말 회사는 철저한 조사 끝에 6개월이라는 정직을 내리기로 결정했지만 가해자는 6개월 정직이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라는 정부기관은 올해 5월 가해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성희롱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만 징계 양형이 부당하다고요. 진호의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유감스럽죠. 성희롱 여부 결정은 성평등센터에서 했지만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한 건 또 KBS 인사위원회고.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되게 깜짝 놀랐어요. 진도위에서 그런 판결을 했다는 게. 근데 최근에 그런 판결이 너무 많아요. 노동위원회는 기업하고 노동자의 분쟁 시에 노동자를 구제하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이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가해자가 이것 때문에 징계받은 것을 구제해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노동위가 가해자를 구제를 한 거죠. 이게 되게 큰 선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노동위원회의 판례가 이후 다른 판례도 다 영향을 끼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희롱 사건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징계 시효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형사재판과 같은 수준의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무시한다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 자체를 사실은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두 사람만 있을 때 일어나기도 하고 말을 한 것이 어떻게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은 매번 녹음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정황 증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해왔던 반복적인 행위의 역사성을 같이 보고 맥락을 본다면 또 피해자가 다수를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징계를 할 때 피해자 한 명, 한 번에 수치해서 보낸 문자를 볼 수 없는 거죠. 직장 내 성희롱은 보통 한 번으로 잘 안 끝나고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 피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저항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사권이 많이 좌우가 돼요. 왜냐면 보통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의 대부분은 상급자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고 나면 이거를 조직 안에 지지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냥 넘어가면 될 걸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취급을 한다든가 트러블 메이커처럼 본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의 위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에게 자꾸만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학을 낳기 때문에. 나한테 걸그룹 춤을 추라고 한 것은 성폭력이고 성차별이다라고 제기를 했을 때 다 그렇게 해왔는데 그거 보고 있는 선배 여성도 좋아하는데 너 대체 왜 이래? 너 원래 밖에 나가면 걸그룹 춤 추는 거 좋아하잖아. 너 옛날에 장기자랑 했을 때 수학여행 갔을 때 안 해봤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직장에서는 그러면 성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하면 안 돼요. 성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다 성희롱이에요. 저는 역으로 좀 그런 질문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직장이 그런 얘기를 나누게 맞는 곳인가? 우리가 좀 다시 질문을 바꿔봐야 되지 않나? 젠더 감수성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그쵸. 네. 그렇지만 진호위는 시도착오적인 판단을 내렸어요. 결정권자들,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 오래된 관행에 가부장적 관행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너무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직장 내 성희롱은 발생한다는 사실을 좀 인정을 하고 다만 이거를 잘 처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잘 처리란 뭐냐? 공정하게 조사하고 피해자는 보호를 받고. 근데 직장에서 피해자가 보호받는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계속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다름없이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일을 한다는 것이 자신의 그 생존을 영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가해자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저는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은 성희롱 가해자를 처벌해서 그 사람을 회사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자신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으로 암암리에 부당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신의 그런 회사 생활을 무리 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저는 그것이 직장의 성희롱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던 입시와 취준을 거쳐 입성하게 될 직장. 서로를 평등한 동료로 보는 사회에서 나의 생존을 영위하고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싶습니다.